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공식 보이죠?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될 공식입니다. 일단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외워주세요. 자, 먼저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이유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또는 표준 편차가 다른 확률 변수 xy에 대한 비교를 묻는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있다고 봤을 때 수학 점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균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왜? 난이도가 달라요. 그죠? 수학 문제 난이도가 다르고 인원수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평균도 다를 테고 다 다른 상황이에요. 이런 다 다른 상황에서 A, B, C 이 학교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하고 싶을 때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정규분포 곡선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거는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수만 가지의 그래프를 하나의 함수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이쁜 곡선 하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은 표준 점수라는 걸 보게 되죠. 표준 점수.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보는 방식, 이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표준화 시키는 공식, 이게 왜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확률 변수 Z죠. 보이죠? X를 Z로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곡선이 돼버린다. 먼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자, 여기 확률 변수가 Z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2의 Z를 보게 되면 2의 Z 대신에 얘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의 성질상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시그마 분의 EX 빼기 지금 여기가 변수가 X예요. 그러면 시그마와 M은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시그마 분의 M이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EX가 M이죠. 이건 약간 같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같게 되니까 얘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VX 분산을 볼까요? 분산을 보게 되면은 V에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확률 변수가 X예요. 그럼 시그마와 M은 상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시그마 분의 X 아니면 이렇게 적을까요? 시그마 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 얘는 상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시그마 분의 1이 곱해진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밖으로 나오죠.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Vx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분산이죠. 얘도 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평균이 정규 분포가 있는데 정규 분포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5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예를 들어서 50보다 크거나 같고 5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표준화 시키는 공식을 사용할 때는 이걸 X라고 보는 겁니다. 얘도 X고 그래서 P 자 시그마
5죠. 그러면 5분의 x 빼기 m. 얘가 x인 거예요. x 빼기 m. 요게 m입니다. 그래서 50 빼기 50. 그리고 z로 바뀝니다. 확률 변수 x가 z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 분의 x 55죠. 요거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55 빼기 m. 그래서 55 빼기 50 요렇게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p. 자, 얘는 0 되겠죠. 얘는 1 돼 버립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걸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자, 요걸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한다. 분포표. 자,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수만 가지의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옮겨버린 겁니다. 한 개의 그래프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보이죠?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0에서부터 오른쪽만 여기 표로 값을 구해 놓은 겁니다. 이 표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1.0 보이시나요? 1.0 여기 0.00 보이시나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1.00과 여기 0.00이 만나는 요 지점 0.3413 요게 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0.3413 이렇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표를 좀 더 읽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P의 X가 1.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돼 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른쪽만 표기한 겁니다. 오른쪽만. 자,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1.12 여기 1.1 보이시죠? 1.1 그 다음 여기 0.02 보이시죠? 여기 만나는 요 지점 0.3686 보이시죠? 이게 요 부분의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0.3686 어디죠 지금? 1.12 여기 요거는 요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1.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러면은 1.12 요게 1.12고 작거나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0.3686이고 여기가 0.5죠. 그래서 얘는 0.5 더하기 0.3686 이렇게 구해 주시는 겁니다. 0.8686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에 P에 마이너스 1.12 그 다음에 Z 여기 X 잘못 적어놨죠. X가 아닙니다.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Z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Z에 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12부터 0까지 여기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3686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계속 해볼까요? P에 Z가 1.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2와 0 사이의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0.3686입니다. 근데 1.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소리는 1.12보다 여기 크거나 같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탁 잘라서 이게 0.5죠. 0.5에서 요 부분의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5 마이너스 0.368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겠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P에 Z가 마이너스 1.12 이렇게 돼 있다. 자,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쪽은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 1.12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쪽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죠? 1.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0.5에서 요거 0.3686을 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여기 1. 예를 들어서 1.23 보이시나요? 1.23 1.23 여기 보이시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P에 마이너스 1.2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23 여기 마이너스 1.23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1.12라고 보겠습니다. 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이 확률은 마이너스 1.23부터 0까지의 확률과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12까지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수 쪽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확률 구할 수 있죠. 이겁니다. 그죠? 0.3907 그 다음에 1.12는 요거 읽으면 되죠. 0.3686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 표 읽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많은 문제 속에서 표가 주어져요. 표가 주어질 텐데 그거는 0에서부터 Z까지 오른쪽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읽는 방법 연습하시고. 되겠죠? 그걸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4점짜리죠. 자,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이렇게 0.3으로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어져 있다는 소리는 표준화시켜서 풀라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이 상태로 뭔가 정규 분포인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표준화시켜 볼까요? 표준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P X가 Z로 바뀌겠죠. 시그마 모릅니다. X가 요 3이에요. 3 빼기 M 모르죠 이걸. 그래서 이게 지금 0.3입니다. 그 다음 P 자, 얘를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분의 X가 3이에요. 3 빼기 M 그 다음에 Z 시그마 분의 80 빼기 M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X 빼기 M 공식에서 이 X 자리에 요거랑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0.3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항상. 자, 표준화돼서 여기가 Z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곡선이 그려지겠죠. 중간에 평균이 있을 텐데 평균이 얼마죠? 0입니다. 자, 이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0에서부터 0.25까지가 0.1이고 0에서부터 0.52까지가 0.2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오른쪽만 본 거죠. 그럼 당연히 0.25가 0.52보다는 여기가 지금 0.25예요. 그럼 0.52는 대충 이 정도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 넓이 조금 굵게 표기해 볼까요? 요 부분 넓이. 이렇게 해서 검은색 부분 넓이. 요 부분 넓이가 0.1이다라는 소리죠. 요거 기억하세요. 0.1.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의 넓이. 여기. 자, 요 부분의 넓이가 0.2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0.1과 0.2를 더해보게 되면 0.3이 나오죠. 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얘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는 거죠. 그죠? 단순히 얘가 0.25고 얘가 0.52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개 사이죠. 그럼 두 개 사이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왼쪽으로 온다? 그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0.25가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0.25예요. 왜? 여기가 0이니까. 그죠? 그럼 0.52는 조금 더 대칭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 얘가 만약에 0.-0.25가 되고 얘가 0.52가 된다면 이 말이죠. 요 부분의 넓이와 여기 0.1입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1, 여기가 0.2가 되면서 0.3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렇게 대칭으로 해서 여기가 0.2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0.52가 되고 얘가 지금 0.25가 돼서 요렇게 되게 되면 여기 0.1이니까 0.3이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중에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0.52라고 한다면 다시 얘가 마이너스 0.25라고 한다면 요 부분 그죠? 그 다음 얘가 지금 0.52가 된다면 요 부분이죠. 그래서 합쳐서 0.3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0.1이죠. 지금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0.25라고 읽은 겁니다. 근데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죠. 여기가 0.3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왜? 여기가 0.1이면 이쪽은 0.4가 돼요.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 얘가 마이너스 0.25고 얘가 0.52인 경우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 하나밖에 없죠.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0.52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0.2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요 넓이 0.2죠. 자, 요 확률 0.1이죠. 합쳐서 0.3이 되고 이 부분이 0.2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0.3이 되는 겁니다. 반쪽이면 0.5죠. 그렇구나.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그마 분의 3 빼기 m이 얼마 돼야 되죠? 마이너스 0.5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80 빼기 m이 0.25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그마를 곱해버리면은 3-m이 마이너스 0.52 시그마가 될 테고 자, 여기서 80-m이 어떻게 되죠? 0.25 시그마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빼버리면 되죠. 자, 바로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거 빼겠습니다. 그럼 m 사라지고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77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0.77 시그마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시그마는 얼마죠? 100이 될 겁니다. 자, 여기 10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2가 되죠. 넘어가면은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은 5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와 m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5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 한 문제로 보면은 한 문제로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 시키는 내용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가?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게 되면 이게 음수로 바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바뀌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미 지금 이게 다르죠? 그죠?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이때 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확률 변수가 다르고 그 다음 평균과 분산이 각각 다를 때 이때는 우리는 노골적으로 표준화를 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표준화 시키는 공식 알고 계시죠? 시그마. 자, 요걸 사용해야 됩니다. 요걸 표준화 시킬 때는 시그마 10분의 x 빼기 m 50 빼기 50이죠. 그 다음 z 시그마 분의 k 빼기 50입니다. 이렇게 있죠? 50 이거랑 자 이제 y를 표준화 시킬 때는 여기 요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그마는 8이에요. 8분의 x 빼기 m 24 빼기 평균이 40이죠. z 그 다음은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40 빼기 40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 얘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분의 k 빼기 50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 얘는 지금 마이너스 16이죠.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z 그 다음에 이쪽은 0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률이 서로 같다. 근데 이미 지금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곡선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 z가 있고 이런 곡선으로 되겠죠? 가운데 평균은 0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라는 소리는 뭘까요? 얘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 10분의 k 빼기 50은 오른쪽에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근데 그 확률이 서로 같대요. 그 말은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대칭이겠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2겠구나 생각하고 푸시면 안 됩니다. 얘하고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 2다라고 놓으면 풀어버리면 k 값은 70이 나오게 되겠죠. 답이 70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음수가 나온다라는 사실, 그럼 그걸 대칭으로 시켜서 같다고 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부호 바꿔주는 거. 이거 자주 실수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각각 10만원, 300불, 그 다음에 25,000엔. 이 단위가 다르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위 세 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힌 대졸 신입사원 ABC의 월급이 각각 94만원, 2,250불, 21만엔이라고 할 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적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이 내용은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급이 평균이 다 다르죠. 표준 편차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 시켜서 비교하라 그 이야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한국부터 볼까요? 자, 지금 한국 사람은 94만 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이 80만 원,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ZA라고 잡아볼까요? 자, 시그마 얼마죠? 8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죠. 여기 10만 원.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여기 94만 원 되겠죠?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그 다음 빼기 평균이 8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94만에서 8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얼마죠? 14만 원이죠. 이렇게. 근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ZB 보겠습니다. 자, 미국인이죠. 평균이 2,000불.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00불. 그 다음에 X가 2,250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얼마죠? 시그마가 300 되겠네요. 그 다음 X는 2250으로 봐야 되겠죠. 빼기 M 20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250이죠. 그죠? 자, 250. 그 다음에 공 하나 날리고 30분의 25. 그러면 5로 약분시키게 되면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6분의 5는 얼마죠? 자, 계산해 보게 되면 5, 6, 0.0, 68, 48. 그 다음에 20, 6, 3, 18, 0.8333 나가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다음. 계속 해보는 겁니다. ZC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일본. 평균이 18만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만 5천엔. 그죠? 그 다음에 X가 21만 N입니다. 그러면은 시그마가 2만 5천. 1, 10, 100, 1000만. 평균이 21만. 1, 10, 100, 1000만, 10만. 빼기 평균이 18만.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30만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그럼 공 3개 지울까요? 이렇게. 그럼 25분의 300이죠. 다시 1, 10, 100, 1000만, 10만. 맞죠? 그러면은 3만엔. 21만에서 18만을 빼게 되면은 1, 10, 100, 1000만, 3만원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 25분의 30, 5로 약분시키게 되면 5분의 6 되겠네요. 얘는 1.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상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평균이 여기고 0이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ZB인 겁니다. 0.833이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ZC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ZA 1.4. 그래서 얘가 제일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 C, B 순이겠죠. A, C, B.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상황이 다른 상태를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